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주에 수능이 막 끝났죠? 네, 맞습니다. 그날 추울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이 좀 더 추운 것 같네요. 그러게요. 원래 네, 수능 날이 엄청 추운데 네. 오히려 그날이 안 춥고 수능이 끝나면 이제 많은 자유분방한 고3의 영혼분들이 클럽, 술집, 담배, 운전면허 여러 가지 묵혔던 거를 많이 풀어내는 그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아직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성인의 역할을 막 한다고 하면서 좀 잘못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유혹에도 또 빠지기 쉬운 나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폭력, 학폭 신고는 주의할 점이 있나요? 라는 어떤 주제인데 성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이 요즘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NS 통한 사진, 영상 유출로 인한 2차 성폭력, 카카오톡을 이용한 협박으로 인한 성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폭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고 가장 처벌이 센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N번방이라든지 있죠. 사회적으로 예.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처벌이 많이 세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덧붙여 이제 학폭에서도 이제 성폭력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네. 그것을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 보호자분께서 성폭력 학폭 신고의 경우에는 다른 학폭의 유형과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학폭톡에서는 이제 피해자 측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특별히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냐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제를 좀 구성을 해봤고요. 저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첫 번째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상담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체득을 하고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는 그 상담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그 학생들의 성폭력 문제는 지극히 내밀하고 또 개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반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들로서는 이제 수치감이라든지 모멸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 죄책감, 뭔가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이제 오히려 상담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합니다. 피해자가 부모님,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 사실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권에 알릴 수도 있고요. 그 상담의 전문가를 통한다면. 그리고 이 전문 상담가는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을 거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충격을 좀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건 이제 학폭 사건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수치심이라든지 당혹감 때문에 증거 수집을 미처 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다기보다 오히려 숨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끄럽고 이제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충분한 조력이 없다면 사실 성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사건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증거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피해 학생의 속옷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성착취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라인상의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반 학폭에서도 CCTV, 진술 이런 거가 있는데 성 관련해서도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센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1366에 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당 기관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들이라든지 대책들을 구비를 또 해놓고 있습니다. 성폭력 검사 키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간이 검사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성범죄의 또 특별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절차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사라든지 교육 관계자, 의료인, 특히 이제 소아과 정신과 의사 등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거 학폭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즉 이제 성폭력 피해 학생이 교사, 학원 선생님 또는 의사에게 상담을 했다면 상담을 한 그 사람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신고해달라 얘기 안 했어도 어른들이 판단하게 심각한 거네라고 하고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학폭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학폭도 비슷한 규정에서 예.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로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피해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사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보법에 관한 법률이 34조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알고만 계셔도 도움이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은 세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어서 부모님의 개입이 오히려 자녀분들의 그 방향성을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 심리 상담사를 만나봐라. 두 번째는 강력한 증거를 좀 수집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의사와의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정리를 네.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 좀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누구든지 학교폭력 목격한 자는 신고할 수 있는데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학폭 유형에서도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는 건 아닐까? 아까랑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어떤가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에도 네.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학교폭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자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측면이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쵸. 등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쵸. 예, 네. 해야 된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피해 학생이 교사에게 금품갈취와 관련된 학교폭력을 상담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교사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첫 번째로 피해 학생의 의사를 적극 고려해서 신고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자기 권한 내에서 피해 대책을 어떻게 세워볼지를 이제 또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네. 둘 중에 어떤 결정을 할지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피해 학생이 만약에 아직 신고로 인한 절차 개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교사로서는 이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이제 제재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좀 사실 민감한 주제, 특히나 또 자녀분의 성별이 또 따님인 경우에 아들인 경우에도 더 심각하고요. 잘 정리하셔서 일반 학폭과 다르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들이고 단순히 학폭만 다루는 다른 유튜브라든지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얻지 못할 정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숙지하시면 충분히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딥페이크가 좀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죠. 곧 다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이틀 전이죠. 이제 주말에 저희 변호사들도 연수를 받습니다.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연수 주제가 마침 학폭 소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또 들으러 갔었는데 네. 주로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판사님, 검사님이십니다. 아. 실제 사건을 다루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딥페이크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처벌이 세질 것이다. 그래서 학폭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다양하게 사건을 다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트렌디한 내용과 판사, 검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